1억 미만 아파트에 투기가 들어가는 이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취득세 중과 배제, 두 번째는 양도세 중과 배제. 그래서 실수요랑 관련 없어요. 투기 수요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투기 수요가 들어가기 좋은 요인이 하나 더 있죠. 작은 갭. 그래서 취득세가 낮고 양도세가 낮고 갭이 낮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조금만 올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거기에 몰리고 있는 거다. 그런데 공시가격이지만 왜 1억 미만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투기 수요들이 몰렸습니다. 그것은 황금성이 있다는 소리겠죠. 내가 사더라도 다음에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사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그 믿음이 취득세 양도세예요. 적어도 취득세. 왜? 살 때 부담이 줄어드니까. 예를 들어 3주택 이상이면 취득세가 12%, 요거저거 다 붙이면 13.2%죠. 13.2%를 내면은 1억짜리 사면 1320만원을 내고 시작해야 돼요. 원래라면. 그러면은 수익을 내려면 양도세도 생각해야 되고 복비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2천만원 이상은 올라야 되죠. 그래야지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고, 진짜로 내가 그 돈 써가지고 수익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받다 되려면 한 4천 이상은 올라야 되죠. 그런데 4천 이상 올라서 사줄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다. 그 계기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양도세, 취득세 피하는 거. 두 번째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전세가가 오르는 것을 언론에서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부추겨서 전세가를 올려주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1억 미만 아파트에 투기 수요들이 엄청 들어갔다. 자, 지금도 보면 어때요? 20대까지 몰려가는 동네, 20대까지 몰려가는 게 20대들이 잘 당한다는 얘기예요. 가서 물리는 거죠. 김해 제보 들어왔어요. 메일로. 신고가 조작이 만연한 도시다. 그런 거에 낚여서. 이게 빨간 점들 뭐예요? 요 빨간 점은 최고가고. 경매예요, 경매. 경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갭투기 들어가서 올리고 있다. 정신 나간 짓이죠. 그런데 외지인들이 저런데 몰리고 있다. 왜 몰리고 있어요? 그 이상은 취득세,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수익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정신 나간 인간들이 양도세를 풀라고 하고 있다. 2020년처럼 10년 이상 매물에 대해서 한시적 유예해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양도세가 낮춰지니까 편법 증여하면서 집값 띄우기가 들어간다. 그런데 양도세로 매물 주는 것보다 양도세로 수요 주는 게 10배는 많다. 투기 수요가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시중 부동자금이 잔뜩 있답니다. 현금 부자들이 많은데 분양 받는 거 대출 안 나오는데 분양 들어가는 거 현금 부자들 아닙니다. 중도금 4회차까지만 납부하고 5, 6회차 떠넘기고서 나중에 시세대로 대출 받아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잔금 때. 그런데 현금 부자들이 많은데 부동산 거래량은 왜 급강화하느냐. 시중 부동자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왜 여력이 없을까요? 현금 부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안 산다는 얘기예요. 부자들은 이미 털고 다 빠졌다. 그리고 그 시절의 영광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참여를 못한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취득세 양도세 피해서 최대한 덜 내면서 샀었구나 하고 저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진짜 빠른 사람들, 저기에 뜨기 전에 먼저 들어간 거죠. 5월쯤에 금리 떨어졌네? 전세가가 오르겠구나. 갭 줄겠네? 그러면 빨리 갭투기 들어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다. 그래서 초창기에 단타로 팔고 빠진 거죠. 그런데 초창기엔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는 갭이 벌어지고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법인 세우는 거다. 아직 매수세가 있어서 황금성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꾼들은 매수세가 심리가 떨어지기 전에 먼저 빠진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빠지고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법인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죠. 법인 왜 만들어요? 법인 보유세 장난 아니던데? 근데 단타니까 빨리 사서 몇 개월 만에 팔고 빠지려고. 그러면은 양도세가 중과가 되지 않더라도 법인이 개인보다 양도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 막으려면 양도세부터 제대로 때려 막아야 돼요. 법인 막으려면요, 개인이랑 똑같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왜 법인이라고 봐줘야 돼요? 특히 부동산 시세 차익으로 내려는 그런 법인들 많이 막아야 되죠. 아니, 법인에서 시세 차익 내는 거를 왜 봐줘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언론에서는 맨날 깽판 치고 있죠. 기업 다 죽네 뭐네. 저 부동산 투기 들어가고 있는 게 기업들이에요? 기업들 아니죠. 저거 다 저기 1인 법인 세워가지고 개인 투기하는 거 대신에 법인 투기하고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세율 강화해도 문제 없다. 1억 4,300만원에 매입해서 넉 달 후에 2,300만원 차이. 얼마 안 나오는 것 같죠? 이런 거를 많이 들어가요. 진짜 꾼들은 황금성 좋을 때. 지금 호가 엄청나게 올리고 실거래가 조작 올려가지고 한 명만 걸려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야말로 오징어 게임이죠. 판 사람 한 명만 걸려라 해서 그 한 명 잡은 사람은 살아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죽는. 자, 1억 미만 아파트들이 다주택 집중 매매 대상 된다. 쓰레기 같은 언론이 뭐라고 하냐면 정부가 1억 미만 투기하라고 판 깔아줬대요. 1억 미만에 대해서 규제가 더 안 들어갔다 뿐이지 저 정도는 옛날부터 계속 있었다. 그런데
진짜 실거주들 1억 미만에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저기에 실거주들이 잘 안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갭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샀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놀고 있다고 실거주들 주요 아파트들 규제했더니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물론 정부 탓이 없는 건 아닙니다. 1억 미만도 같이 규제해야죠. 왜 같이 규제 안 하고 있냐. 그렇지만 판 깔아준 건 아니죠. 딴 데를 규제한 거지 1억 미만을 완화시켜준 게 아닌데, 판 깔아주는 건 완화하는 거고, 초이노믹스 같이, 부동산 3법 같이. 그때는 얼마나 비난했냐 니들이, 기득권 똥구멍 빨아먹는 언론들이. 그러면서 개인, 법인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인이 많다는 얘기는 단타가 많다는 얘기예요. 왜? 법인은 장기 투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타가 유리해요. 왜? 양도세가 저렴한 대신에 보유세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단타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어디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뭐 안성 이야기 나왔었죠? 수도권에서 천안, 청주, 창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미 다 사놓고 이런 식으로 팔고 빠지고 있는 거지. 청주, 창원 기사 뜰 때는 이미 사놓고서 황금성 좋을 때 팔아치우려고 그 사람들 유도하는 거고, 천안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 이미 팔았던 거 아니면 딴 데서 팔고서, 특히 청주 같은 데서 천안으로 많이 들어갔겠죠? 대전 같은 데서 팔고, 세종 같은 데서 팔고, 규제 없는데 피해가지고 갭투기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팔고 빠지고 있는 거다. 깡통전세 대책이 없다. 이게 문제죠. 깡통전세가 생겨날 수밖에. 아니 근데 잠시만요. 1000만원 갭투기 지방 1억 아파트 쓸어 담았으면은 깡통전세 대책이 없다.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들의 말이? 자, 차익을 챙겼다고 하죠? 그러면은 전세가는 거의 특별히 뛰는 단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매매가만 올리면서 차익 챙기고 있죠. 깡통이랑 거리가 멀어져 가는데, 전세가 올려봤자 요 정도인데 매매가는 그 이상 올려서 갭이 커져 가는데 깡통전세 위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투기 들어가는 인간들이 돈 한 푼도 없이 들어가니까. 1000만원 갭이면 1000만 갖고 들어가니까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다. 앞으로 전세 위기 터진다는 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1억 미만 아파트들 법인 1300채, 개인 230채, 전세가 떨어지는 순간 걔네들은 그냥 바로 파산 신청하고 경매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1억 미만 아파트 들어가는 세 가지 이유: 취득세, 양도세, 전세가율. 갭이 작다. 그런데 갭이 벌어지고 있다. 황금성이 떨어진다. 내 거 사줄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광풍이 들어가는데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광풍이 터지기 전에 미리 사놨어야지. 황금성 있게 팔고 빠지든가, 아니면은 욕심이 나더라도 그 욕심을 절제하고 파는 사람들이나 돈 벌지. 막 저기 광풍이 일어나고 있대 뉴스 기사 보고 들어간 사람들은 다 물리는 거다. 정신들 차려라.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터지면 끝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몇 군데서 터지기 시작하면은 저거 터질 건데 내가 왜 사? 라는 마음이 만연하게 돌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갭투기 지금 사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도 없는데 부동산 돈 된다고 여기저기 들어간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다. 처벌 강화해야 돼요. 저거 몇 명의 인생을 날려먹는 건데, 230 몇 채 산 사람이 230명 인생을 날려먹는 거고, 1300채 산 법인은 1300가구의 인생을 날려먹는 거예요. 10채 이상 가지고 해가지고 사고 낸 인간들은 무기징역 때려버려요. 그리고 숨겨놓은 재산 다 몰수해가지고 돌려주면 되잖아, 전세입자들한테. 그 정도는 해야지 나라를 뒤흔드는 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출산율이 왜 떨어지고 혼인율이 왜 떨어지고 인구가 왜 감소하는데요? 저런 인간들 때문이다. 사고 내고서 깡통전세 났으니까 알아서 경매 내서 너희들이 손해볼든 말든 뱉재. 사이코패스들이고 소시오패스들이다. 남이 죽든 말든. 그래서 규제를 빨리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이제서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도 이제서라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행이긴 하죠. 국토부에서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억 미만 주택 투기 광풍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근데 뭐 vs 실수요 고려예요. 무슨 1억 미만이 실수요야. 대부분 전세가 껴가지고 갭투기로 들어간 거지. 1억 미만 뭐 실수요 고려라고 하는데, 자 생각해봅시다. 1주택 실수요가 취득세 중과랑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고 해서 피해를 봐요? 피해보는 사람 누구예요? 2주택 3주택이죠. 취득세 중과 2주택 되면 8%, 3주택 되면 12%, 양도세 중과 10%, 20%포인트, 20%, 30%포인트 이런 식으로 양도세 중과 붙죠. 그러니까 죽는 건 누구다? 갭투기 들어간 인간들이다. 그런데 무슨 실수요 고려예요. 결론. 자, 1억 미만 갭투기가 들어가는 이유 3가지. 첫 번째 뭐예요? 취득세 중과 배제. 두 번째, 양도세 중과 배제. 세 번째, 적은 갭. 그래서 요거 3개를 다 만족하는 게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들이고, 요거 2개를 만족하는 게 공시가격 3억 미만 읍면동,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투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취득세 중과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법적으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가 막 투기 들어간다고 해서 가격이 쭉쭉 오르고 있죠.
그러면은 적은 갭이 아니고 많은 갭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 내년 3월에 공시가격 발표되면은 갭이 이렇게 늘어나고 집값이 올라갔는데 지금 산 사람들 내년 3월까지 적어도 못 팔면 뭐 되는 거예요? 세대는 거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적어도 요거 두 개는 남더라도 얘는 없어질 거다. 왜? 공시가격 1억 넘어갈 거니까. 앞으로 악재만 남았어요. 갭이 이만큼씩 늘어났으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저기 계속 들어가야 한다라고 부추기는 언론들, 정신들 차려라. 언론들에 넘어가지 마라. 기사 떠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당신은 이미 전 사람이 많은 차익을 남기고 당신이 물려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